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연일 본인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한 기자의 질문에 또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차임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또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는 좀 주의해서 사용해달라 이런 차원이었는데 자, 지금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SNS 해명글 매일 하나씩 올리겠다고 했는데 저희 방송 직전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표적 사정 성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징금의 이 중과산 증여세가 이중형벌적 차원으로 좀 여겨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매월 140만 원씩 누진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적 채무를 쓴 것이다. 1,000만 원씩 빌리고 차용증 써준 거다. 이렇게 일단 해명 시도가 됐거든요. 일단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과정에서 본인이 법적인 근거를 다 마련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차용증도 쓰고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2차례나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심했을 거예요. 네. 아까 현금을 받고 그냥 꿀꺽했으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그 법적 근거들을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인데 예. 왜 자꾸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저는 국민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내에서 다 의혹에 불과하다더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은 그런 의혹에 불과하다더라라는 보고를 받더라도 그것이 진짜 의혹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지를 네. 책임자에게 맡겨서 검증을 시키는 게 대통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국정 동력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논란으로 인해서 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사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검증 문제도 거론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SNS 글을 올리면서 첨부한 표인데 해당 시점부터 1,000만 원씩 이 체납액이 차감되는 모습. 그러니까 당초에 계속 주장을 해왔던 이 사적 채무가 공적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지금 표를 제시하면서 이루어졌고 본인의 소득이 이제 지출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지금 소명을 하겠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더 방점이 찍힌 건 사실 이 부분인데 가족에 관한 언급이 나왔어요. 이제 아내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지금 야당 측에서는 정치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씨를 포함해서 전처, 현처 다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만, 또 아들에 대한 의혹도 해명을 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원망의 화살도 좀 돌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김민석 그 인사청문회 팀에다가 해명을 지금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해명을 아무리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야당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채무와 관련된 것이 예. 저희같이 관심 있고 직업인 사람들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만 국민들은 한 번씩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기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료 요구는 충실히 해야겠죠. 재산 내역 주세요. 채무가 있었다면 채무 상환 근거 주세요. 이런 거를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네. 지금부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네. 그게 검은 돈이네. 그걸 왜 했냐. 과거에 어쨌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건전한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이 이번에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왜냐?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능력 있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어떤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호도되어서 본인과 본인 가족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다 고사를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꼭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의혹을 얼마든지 제기하셔라. 하지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전처와 현처를 같이 부른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우리가 검찰 출두해야 되고 포토라인 세운다 할 때 그때 국민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셨으면서 지금 전처 현처 부른다는 거는 진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포장지를 더 부각시켜가지고 네. 이것을 김민석 후보를 흠집 내려가는 것이다.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과는 별개로 어제 또 김민석 후보자는 경제부처, 오늘은 사회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대일 외교 행보도 시작이 됐고 광폭의 거의 뭐 총리 지명자로서 예정자로서의 행보가 시작이 됐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청문회에서 다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취지로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차원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국회에서 인준되지도 않았는데 국정 운영이 급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이 국민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받을까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반 출석의 과반 이상이면은 이제 그 150석 이상이면은 그 인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석수만 갖고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신감이 바탕에 있다고는 하지만 예. 아직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월권적인 그 공무원 기강 잡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